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71세 강영숙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이 3대째 이어온 농장이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제주 감귤만큼은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철이 찾아왔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농장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감귤나무 사이를 걸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집니다. 올해는 특히 감귤이 잘 열렸어요. 나무마다 주황빛 감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농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친환경으로 정성껏 기른 덕분에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죠. 덕분에 연매출도 3억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며느리 민정이가 아침 일찍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죠. 원래 서울에서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제주로 내려와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너도 일찍 왔구나. 요즘 수학철이라 바쁘시잖아요.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민정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농장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특히 제가 잘 모르는 컴퓨터나 인터넷 주문 관리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금융 쪽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농장 수익금 관리도 모두 맡겨뒀죠. 어머니, 올해 감귤 품질이 정말 좋네요. 당도도 높고. 그러게, 날씨가 도와준 덕분인 것 같아. 민정이와 함께 감귤을 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하준이와 손녀 소연이 이야기, 아들 민호가 연구소에서 하는 일 이야기도 하고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농장 주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됐어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정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감귤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정이도 함께 도와주면서 인터넷 주문 배송 준비를 해줬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하루 일을 마쳤어요. 등이 조금 아팠지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감귤을 많은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민정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도우러 올게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감귤 선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민정이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인터넷 주문 확인 좀 해볼게요. 민정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농장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의 업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급한 업무 전화네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민정이가 서둘러 업무용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급해 보였는데 아마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민정이가 나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띵하고 문자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정이의 개인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개인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였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고
민정이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문자 내용이 보였습니다. 무심결에 내용을 훑어보니 이상한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 같은 단어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큰 숫자들도 많이 보였고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함을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제가 보낸 문자도 보였어요. 분명히 제가 민정이에게 보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제 이름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호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똑같이 호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도 맞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호구라니 민정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 또렷하게 보이는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야 할까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때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가 길어져서. 민정이가 말을 하다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민정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휴대폰을 민정이에게 건네줬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했거든요. 호기심과 동시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민정이가 저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을 숨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자들에 나온 비트코인이나 투자 같은 단어들도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고요. 민정아,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밝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정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정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정아, 네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저장해 놨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운하고 슬픈 마음이 더 컸어요. 그게 친구들이 장난으로. 장난? 민정이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저를 호구라고 부르는 게 장난이라는 건가요? 어머님, 정말 다른 뜻이에요. 제가 바꿀게요. 지금 당장. 민정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를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본 건 본 거였으니까요. 민정아, 그럼 그 문자들은 뭐니? 비트코인이 뭐고 그 큰 숫자들은 뭐야? 민정이가 더욱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똑똑하고 당당하던 며느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안전한 투자 상품이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투자? 저는 투자라는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졌어요. 농장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정아, 혹시 우리 농장 돈으로 뭔가 한 거야?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농장 돈을 제 허락도 없이 투자에 썼다는 건가요? 얼마나 썼는데? 많지 않아요. 조금만, 금방 돌려드릴 수 있어요. 민정이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민정아, 나 지금 농협에 가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정이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농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농협에 도착해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는데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잔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3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였어요. 이게 맞나요? 저는 은행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출금이 있으셨네요.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민정이가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맡겨뒀던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민정이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정아, 2억이 어디로 간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습에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앉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이미 없어진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민정이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 대학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정말 좋다고,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들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만 투자해 봤어요. 어머님 허락 받지 않고 죄송해요.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한 달 만에 2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저는 민정이 말을 들으면서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돈을 벌었으니까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더 투자한 거니? 네, 그때부터 조금씩 더 넣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계속 설명했는데 듣고 있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랜 친구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는 제주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라 금융 쪽은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친구였거든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태수야,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생겼어. 태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농장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2억 원이 없어졌다는 것까지요. 뭐?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고? 태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영수가 그거 요즘 사기가 정말 많아. 특히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법이 흔하다고. 사기라고? 응, 내가 은행에 있을 때도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봤어. 태수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민정이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정확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볼게. 태수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정이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정이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오 깊어지는 의심. 태수가 약속대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일단 민정이 통장 거래 내역부터 자세히 봐야겠어. 태수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 통장을 확인한다는 게 좀 그렇긴 했거든요. 하지만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면 어쩔 수 없어. 민정이한테 양해를 구해봐. 그래서 민정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민정이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어머님,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며칠 후 태수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수가 이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태수가 종이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통장을 보니까 네가 준 돈이 들어온 건 맞아. 그런데 그 돈이 나간 곳이 여러 군데야. 저는 태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나갔어. 그런데 그 후로는 다른 곳으로도 많이 나갔더라고. 다른 곳이 어디인데? 태수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민정이가 말한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투자라고 하기에는 용도가 애매한 지출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영수가 이상한 게 또 있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다른 통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거래 내역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안 보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제주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걸 저보다 훨씬 잘 알거든요. 고모,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고모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수진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듣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을 이용한다고? 수진이가 설명해 주는데 요즘에는 처음에는 정말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고모,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정이 언니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수진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민정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밝은 건 아닌가 싶었어요. 민정아, 앉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태수가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민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통장이 있는지, 돈이 정말로 투자에만 쓰인 건지요. 민정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민정이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급하게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고모, 지금 시간 되세요?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 민정이 언니가 고모한테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시청 동료들 통해서 알아봤는데 민정이 언니가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떼어간 기록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떼어갔을까? 고모 농장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농장 등기부등본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고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민정이가 며칠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대출 상담? 네,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이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지러워졌습니다. 민정이가 제 허락도 없이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정이를 믿고 싶었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가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정이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농장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정이가 누군가와 농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치 못 채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일 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가볼게. 민정이가 통화를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하세요? 민정이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예전처럼 들을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친딸처럼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저를 호구로 생각하고 이제는 농장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다니.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거의 안 드시네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배신감이라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20년 가까이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정이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정이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농장 일 도와드릴게요. 민정이가 평소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민정이 몰래 태수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 태수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고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도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젯밤 민정이 전화 통화를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까지요. 뭐, 그런 일까지?
태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건 정말 심각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태수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농장 등기부등본에 대출 제한을 걸어달라고 등기소에 신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민정이가 임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 그리고 수진이는 시청을 통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고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실래요? 저는 그때까지도 사기라는 말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게 사기라고 하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태수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수가, 민정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태수가 은행 동료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민정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제주에서 몇 건 더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정이 언니라는 사람도 의심스러워 홍미라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일 수도 있어. 저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태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겠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태수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에 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어르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형사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휴대폰에서 혹으로 저장된 것을 발견한 것부터 2억 원이 사라진 것, 그리고 민정이가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까지요. 이 정도면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제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증거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것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민정이가 뭔가 눈치챌 거야. 조심해야 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농장 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막힌 걸 알면 의심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정이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농장 등기 관련해서 뭔가 하신 게 있으세요? 민정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민정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걸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수와 수진이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가져온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모, 민정이 언니가 작년부터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었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민정이와 홍미라가 제주도 내 다른 농가 몇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가상화폐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겼어요. 저는 이제야 민정이가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민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정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야기하자. 거실에 마주 앉으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민정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에 보던 순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정아, 네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농장 돈으로 정말 뭘 한 거니?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정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머님 돈으로 그 손실을 메우게 됐죠. 저는 민정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농장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모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니. 민정아, 그럼 네가 나를 호구로 저장한 것도. 네, 맞아요. 언니랑 통화할 때 어머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민정이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일을 제안했어요.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투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속이기 쉽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정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네, 몇 분 더 계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민정이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민정이가 정말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민정아, 그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다니. 민정아, 네가 가져간 돈 당장 돌려줘. 하지만 민정이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민정이와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아, 이제 너와는 끝이야.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민정이를 쫓아낸 다음 날 아들 민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연구소 일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민정이가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전한 모양이었어요. 민호야, 앉아. 엄마가 자세히 말해줄게. 저는 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정이가 농장 돈 2억 원을 가져간 것, 저를 호구로 저장한 것, 그리고 농장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까지요.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민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엄마, 민정이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엄마랑 오해가 좀 있었다고만. 역시 민정이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군요. 그날 저녁 민호가 민정이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민정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연기에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민정아,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을 언제 돌려줄 건데? 민정이가 민호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시간을 좀 주시면 천천히 갚아드릴게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데? 한 2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년이라니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정아,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니? 농장 운영비도 없는데.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월급으로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정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저는 아들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아직도 며느리 편을 들고 있다니. 민호야, 너는 내 아내가 엄마를 호구라고 부른 것도 괜찮다는 거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도 괜찮다고? 그건 민정이가 너무 급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아들마저 민정이 편을 들다니. 민호야, 엄마는 이제 너희들을 믿을 수 없어. 그날 밤 민호와 민정이가 돌아간 후에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하자. 영수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가족인데. 가족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태수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지방검찰청에 가서 민정이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살면서 가족을 고발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정이 언니 홍미라가 어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정말? 네, 다른 피해자분들이 먼저 신고하셔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미라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이도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정이와 홍미라가 벌인 사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어르신, 이번 사건으로 총 7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피해 금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민정 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산도 상당합니다. 현재 동결 조치를 취했고요. 해외 자산이라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를 너무 믿었나 봐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너도 속은 거야. 엄마를 탓하지 마. 엄마, 민정이가 아이들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손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니. 하준이랑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민정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피해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증언했어요. 민정이가 저를 호구로 저장했던 것, 2억 원을 속여서 가져간 것, 농장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까지.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민정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미라는 주범으로 징역 5년이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압류됐던 민정이 자산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어요. 고모,
이제 농장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겠네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태수와 상의해서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영수가 체험농장 사업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태수가 응원해줬습니다. 돌려받은 돈과 제주관광공사 지원금을 합쳐서 감귤농장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농장으로 바꿨어요. 감귤 따기 체험, 감귤 가공품 만들기, 전통 농법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개장한 지 6개월 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손자 하준이가 체험농장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저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제 손자들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연매출도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거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체험농장이 성공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할머니, 오늘 일본 관광객들이 30명 온다고 했죠? 손녀 소연이가 방학 때마다 농장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체험농장 개장 1년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주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거든요. 어르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강영숙 어르신께 저도 며느리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을 뻔했는데 어르신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으면서 제가 한 일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민호는 이혼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제주로 내려와서 농장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호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살려고 하거든요. 체험농장이 성공하면서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농가들도 저를 벤치마킹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덕분에 우리 동리가 유명해졌네. 이웃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저를 모델로 해서 다른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 태수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수가 정말 대단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태수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농장 일 외에도 다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 강의도 하고 농촌 체험 관광 발전을 위한 모임에도 참석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뿌듯한 건 손자들이 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농장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요. 하준이가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71세가 되었지만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체험 농장을 더 확장해서 제주도 대표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한 권 써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민정이는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끔 면회를 가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지금의 제 삶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이 시간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 말이에요. 71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태수, 수진이,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서러워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꾸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